자, 시작할까요? 자, 숙제한 거 먼저 내봅시다. 저번 주 우리 목요일 숙제였죠, 그렇죠? 합성함수, 역함수 조금 덜 나갔는데 한번 해보라고 그랬었는데 그 표정은 뭐지? 잊었다는 표정은? 자, 이름 쓰시고 네, 다 못했다는 주저주저하는 안 가져왔어? 얼마나 했어? 다 했어? 좋았어. 믿어줄게요. 우리 의린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정도 의린 있잖아요. 자, 수학 하 마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지호가 한 건 했다고 안 한 건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을 때렸으면 때렸다, 그렇잖아요. 나는 딱 5대밖에 안 때렸다. 옆에 친구가 더 때렸다 이런 거 정직하게 얘기하거든요, 괜찮아요. 자, 해봅시다. 우리 저번에 함수 문제 좀 풀다가 말았었죠, 그렇죠? 자, 한번 보시죠. 함수 몇 번까지 풀었었지 우리? 합성함수, 역함수. 아, 뒤에 그래프가 나오네. 연결 7부터. 아, 그럼 그래프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코덱스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코덱스 11페이지 좀 펴보시면 합성함수, 역함수 했던 거 한 번만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식으로 하고 그래프로 하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래프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보시죠. 지호야, 선생님 수업은 어때요? 너무 어려워요? 설명은 이해는 돼요? 수학과 처음 하는 거라고 그랬었나? 네, 이해 괜찮아요? 또 예윤이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한번 들었어요? 어디까지 했어? 수학하는 그러면? 다 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이해는 돼요?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다 아는 거야. 그건 나도 하겠다.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봅시다. 코덱스 11페이지 좀 펴보시면 거기 아래쪽에 보면 합성함수의 정의하고요. 합성함수의 성질 표현법이 있어요. 찾았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역함수의 정의가 있고요. 역함수의 표현법이 있고 역함수의 성질이 있어요. 찾았어요? 한번 볼게요. 합성함수의 정의 찾았습니까? y값을 뭐라고 한다고? 새로운 x값으로 밑줄 그어 놓으시죠. 합성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y값을 새로 무슨 값으로? x값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했던 거 그대로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체크해 보시고요. 합성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 그거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성함수의 표현 방법, 대응 관계가 있고 식으로가 있는데요. 대응 관계는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의 g의 x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식으로가 이제 제일 합성함수에서 중요한 건데. y값에 해당하는 전체 식을 어디에 대입한다고? x값에 대입한다. 전체 식을 x값에 대입 밑줄 그어 놓으시죠. 찾으셨어요? 표현 방법의 동그라미 두 번째 거. 합성함수의 표현 방법의 식으로의 첫 번째 거. 됐어요? 전체 식을 x값에 대입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합성함수의 성질 그래서 거기 보면 1번 교환이 뭐라고? 불가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 놓으세요. 옆에 이게 돼 있어요. f의 합성 g와 G 합성 F는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합성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고? 순서가 중요하다. 됐어요? 이해되세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합성함수는 순서가 중요해요. 앞에 게 먼저예요? 뒤에 게 먼저예요? 뒤에 게 먼저예요. 알겠죠? 뒤에 거 먼저 대응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대응하는 식으로 표현을 우리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합 법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는 별표해 놓으시죠. 동그라미 3번에 합성함수의 성질을 동그라미 3번에 얘는 별표해 놓으시고 거기 보면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F의 합성 i하고 i 합성 f는 원래 함수 f하고 똑같아집니다. 옆에 이거 f는 없는데 이건 좀 써주시죠. 이게 뭐라고요? i는 항등 함수예요. 항등 함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함수. f하고 i하고 합성하고요. i하고 f하고 합성하면 자기 자신 f로 그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교환이 되는 유일한 놈이에요. 알겠죠? 교환이 되는 유일한 놈이었어요. 그 다음에 역함수의 정의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역함수의 정의 찾으셨습니까? y값을 역시 무슨 값으로? 새로운 x값으로 밑줄 그어놓으세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합성함수하고 정의하고 똑같다고. 근데 차이가 있다면 합성함수는 새로운 z값을 확인하는 건데 역함수는 무슨 값을 확인하는 거죠? y값, 역대응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예를 보시면 우리가 싹 다 설명했던 게 그대로 거기 아래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역함수의 표현 방법 그래서 대응 관계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식으로도 좀 중요합니다. 역함수의 식으로는 좀 동그라미 놓으시죠. 잘 나와요. 예를 보면 거기 첫 번째 무슨 대응인지 확인한다고? 1대1 대응인지 확인해요. 됐어요? 옆에다가 조금만 더 쓸게요. 1대1 대응은 뭐죠? 옆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뭐죠? 단조, 증가, 단조, 감소. 됐어요? 그렇죠? 남김없이 전부 대응. 기억나죠? 그렇죠? 단조, 증가, 단조, 감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그래프 중에 단조 증가, 단조 감소하는 그래프는 몇 차 함수밖에 없지? 1차 함수밖에 없어요. 2차 함수는 내려갔다가 올라가잖아요. 2차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증가 감소가 바뀌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식으로 할 수 있는 건 1차 함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와 y의 문자를 서로 어떻게 한다? 바꾼다. 됐어요? 문자를 서로 바꾸고 정의역을 치역으로, 치역을 정의역으로 영역 교환 거의 동그라미 놓으시죠.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하죠. 문자 바꾸는 건 뭐 충분히 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역을 교환합니다. 동그라미에 놓으세요. 중요한 거니까.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싹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아래로 내려가서 역함수의 성질에서 동그라미 3번 중요하죠. 그렇죠? 동그라미 3번에 여기 아래다가 내가 비교해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F의 합성, F의 인버스는 F의 인버스 합성 F는요. 뭐가 된다고? 항등함수 i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렇죠? 항등함수 i가 됩니다. 이렇게 확인해 놓으셔야 되고 옆에다가 는 i라고 하나만 좀 써 있나요? 됐어요. 써 있네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얘하고 얘가 새로운 함수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어려운 문제 이런 데 자꾸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항등함수도 함수, 역함수도 함수니까 얘를 G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F 합성 G와 G 합성 F가 이게 없다면 두 놈이 성립합니다. 즉 교환이 성립합니다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항등함수든가 무슨 함수든가 역함수든가. 됐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 조금 더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i가요. 숫자 1하고 비슷하니까 1하고 생각해 보세요. f 곱하기 1은 1 곱하기 f는 두 놈이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f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인버스 들어간 얘놈 있잖아요. 인버스 들어간 얘는 서로 역수라고 생각하셔서 얘하고 얘 역수, 얘하고 얘 역수 곱하면 숫자 1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하는 게 외우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돼요. 이해됐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시죠.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역함수, 합성함수까지 했고요. 넘어가 보면 뒤로 가보면 드디어 합성함수에 뭐라고 되어 있지?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페이지는 14페이지입니다.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코덱스 페이지 14페이지 합성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
거기 보면 합성함수 작도하는 게 나왔죠? 찾았어요? 페이지 14페이지예요? 맞아요? 페이지 14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 보세요. 합성함수 위에 작도하는 법이 있죠? 그 다음에 아래 보면 합성함수 분석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 보세요. 역함수에 뭐가 있지? 작도가 있잖아요. 가운데 네모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역함수에 분석이 있잖아요. 작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분석하는 게 중요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작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분석하는 게 중요할까요? 빨리 나 좀 봐요. 못생겨서 그래요. 참 빨리 골라봐요. 작도하는 게 생각해봐요. 시험에 작도하시오 나올까요? 분석하시오 나올까요? 빨리. 분석하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술형 문제 같은데 정확하게 그림을 그렸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분석이 아주 중요하다. 거의 분석에 별표해 놓으세요. 분석법. 아주 중요한 거죠. 됐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먼저 이렇게 할 거예요. 합성함수 작도하고 분석하고 역함수 작도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합성함수 그래프 작도법이 있는데 찾으셨어요? 지호에 찾았어요? 제일 왼쪽 위에요. 식으로 만든 다음에 작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그래프 작도법인데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됐어요? 그리고 역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식으로 직접 그리는 방법이 있고 그래프를 주면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당연히 그래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넘어가 보시죠. 집중 탐구로 가겠습니다. 됐어요? 분석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집중 탐구. 합성 함수의 그래프 작도와 분석. 뒤에는 뭐 할까요? 뒤에는 역함수의 그래프의 작도와 분석 이렇게 할 거예요. 됐어요? 앞에다 좀 그래프를 그릴 테니까 좀 확인을 하셔서요. 그래프 그릴 만큼 칸은 충분히 될 거예요. 그리고 앞장 내가 2장 붙여놨으니까 앞에다가 합성함수 역함수하고 뒤에다가 앞에다가 합성함수하고 뒤에다 역함수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프 충분히 그릴 수 있거든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때 좀 넓게 그리세요. 해봅시다. 첫 번째. 합성함수의 작도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합성 함수 식을 직접 작성해요. 그 다음에 그 작성한 걸 가지고 뭘 그리는 거지?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 합성함수식은 우리가 함수식 배운 게 몇 차 배웠지? 1차 함수하고 몇 차 함수 배웠지? 2차 함수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문제의 경우에는 1차인 경우가 많아요. 1차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 한 3개 정도 해보겠습니다. 얘 한 3개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한 거죠. fx가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2의 x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gx가 있대요. 얘가 x 플러스 1이랍니다.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합성할 수 있는데 1차에다가 여기 잠깐 보시죠. 얘하고 얘를 합성하면 얘 전체식이 1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1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얘를 1로 확인하면 이 전체가 1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같은 놈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1차하고 1차 합성은 몇 차지? 여전히 1차예요. 그리고 다른 놈인 거니까 확인해 보면 f의 g의 x라는 식을 보잖아요. 한 번만 더 해보죠. 그러면 2배의 위에 뭐 들어가면 되죠? x 플러스 1에다가 뒤에 보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식을 보면 2x에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거꾸로 g에 f에 x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 자리에 2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보면 2에 x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작도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얘는 1차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당연히 다른 함수가 돼요. 합성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하다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나와요. 알겠죠? 이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대. 얘 한 3개 정도 해볼 건데요. f에 x란 놈이 있는데 이게 x제곱에 마이너스 1이래요. g에 x가 있대요. 그럼 얘가 2x에 3x 할까? 3x 플러스 1이래요.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대답 한번 해봐요. 2차하고 1차 합성은 몇 차 될까요? 여전히 2차예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 들어가도 2차잖아요. 얘가 여기 들어가도 몇 차가 되는 거지? 2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합성해봤자 순서를 바꿔봤자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렇죠? 2차 함수 작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건 쓰지 마세요. 이제 fx가 2차예요. 이건 쓰지 마세요. gx 좋아요. 써요. 이건 쓰지 마세요. 나는 제대로 써볼게요. x제곱이고요. gx가 있는데 얘가 3의 x의 제곱에 플러스 1 뭐 이렇게 돼 있대요. 얘하고 얘 두 개 합성해봐요. 몇 차죠? 4차예요. 왜 4차지? 얘 여기 이건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f에 gx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x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3x 제곱에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몇 차예요? 4차예요. 아직 우리 4차 그릴 수가 없다니까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알겠죠? 그릴 수 없으니까 안 나와요. 당연히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으로 작성해서 함수를 그릴 수 있는 건 이놈 이놈이 다예요. 알겠죠? 이놈 이놈이 다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뭐 이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요건 좀 중요하니까 혹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얘는 조금 중요합니다. 구간별 함수.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여기 어렵게 나오죠. 그리고 구간별 함수는 제법 시험에 나오는 편입니다. 구간별로 함수가 달라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맞아요. 그래서 fx가 있는데 fx를 보시면 식이 0에서부터 x가 1 사이에는 3의 x에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에서부터 x가 2 사이에서는 5x 플러스 1이라는 놈이 있대요. 그리고 아래다 쓸까? g의 x가 있는데요. g의 x도요. 구간별 함수예요. 0에서부터 x가 1 사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하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에서부터 x가 이게 다 문제 푸는 거예요. 4의 x에 플러스 3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보시면 얘 몇 차밖에 안 돼요. 1차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합성할 때요. 이 구간과 이 구간이 같으면 이 구간에서 합성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그래프는 안 그리려고요. f에 g에 x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놈 전체를 뭐로 보는 거지? 새로운 함수로 보는 거예요. 합성함수. 그럼 합성함수 구간이 있을 테니까 얘하고 얘 두 개 합성하면 되니까 0에서부터 x에서부터 1 사이에서는 이놈하고 이놈을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3배에 2의 x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1에서부터 x가 몇 사이? 2 사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잖아요. 맞아요? 잠시만요. 그래요.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예, 없고. 그러면 확인해 보면 얘하고 얘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3배에 4의 x에 플러스 3입니다.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오, 미안합니다. 5의 x에 플러스 1이었네.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새로운 합성함수니까 이 정도가 이제 어렵게 나와요. 그리고 얘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릴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얘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간별 함수, 우리 합성함수 작도하는 걸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봤어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이게 다예요. 그리고 급하면 해야 돼요. 알겠죠? 급하면 해야 돼요. 지웁니다. 주로 그래서 1차가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건 두 번째 거. 이번엔 정의를 사용해서 급할 수 있어요. 정의를 사용한단 말은 이렇게 하는 거죠. 앞에 주어진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서, 그러니까 y 값을 새로운 x 값으로 삼는 거거든요. 해봐도 돼요. 우리 정이니까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x래요. 그리고 여기가 y래요. 그럼 여기가 z래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벤 다이어그램 그려야 돼요. 우리가 여기를 f라고 합시다. 얘를 g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보시죠. 얘가 1에 대응되잖아요. 그럼 그놈이 2에 대응되고요. 그놈이 뭐 3에 대응된대. 이게 합성함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얘를 보면 얘가 뭐 4에 대응된대요. 그럼 얘가 5에 대응되고 얘가 6에 대응되는데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는 결국 이놈과 이놈의 대응 관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가운데 얘는 지워져도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얘와 얘 사이의 관계인데 얘가 변화할 때 가운데 건 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이번에 몇 개가 사라지는 거죠? 2개가 사라지는 거죠. 뭐 가운데 3개가 들어가면 가운데 3개 몽차형 사라지고 대가리와 꼬랑지만 남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게 합성함수의 이제 목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주어진 얘와 얘가 되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와 얘와의 무슨 관계? 대응 관계인데 걔를 그래프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프로 본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벤 다이어그램 쓴 거고요. 두 번째는 걔를 그래프에서 좀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프를 먼저 좀 그리고 그 다음에 할게요.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 놓으세요. 좀 그릴게요. 좌표도 좀 필요합니다.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2. 그리고 뒤에 있는 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는 3, 영대로 그려볼게요. 합성함수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합성함수는 뭐가 중요하다고? 순서가 중요하다고. 됐어요? 합성함수는 뭐가 중요하다고?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얘를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G의 게 먼저니까 G 합성 F인 거죠? 됐어요? 뒤에 걸 먼저 보잖아요. 항상 우리가 같이 중요한 거 먼저 쓰니까. 그렇죠? G 합성 F입니다. 그런 거니까 얘도 할 때 앞에 있는 요 놈 있잖아요. 요 놈을 우리가 F의 X라고, Y는 FX라고 합시다. 그리고 뒤에 있는 얘를 Y는 G의 X라고 합시다.
그리고 잠깐 펜 내려놓으세요. 잠깐 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얘 식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식 만들 수 있잖아요. 1,2를 지나면서 0,0을 지나니까 이 직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0에서부터 1까지의 함수식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0에서부터 1까지 함수식 만들 수 있죠. 얘 뭐예요? 직선인 거잖아요. 식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식 만들 수 있다고. 그럼 여기도 식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구간별 함수인 거예요. 아까 했던 그 식 있잖아요. 얘도 식으로 만들고 얘도 식으로 만들고 얘도 식으로 만들고 식으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주면 식으로 만들어서 그 식을 합성한 다음에 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x값이 있는데 x값이 0에서부터 1까지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때 y값이 변화하는 거죠. y값이 어디까지 변해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리고 x값이 1에서부터 2까지 갈 때 1에서부터 2까지 갈 때 y값은 2에서부터 어디까지 내려온 거지? 1까지 다시 내려왔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합성함수 g에 쓰는 시간 줄 테니까 보세요. g에 f의 x의 값을 본다는 얘기는 y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값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y값이 새로운 x값 삼는 거예요. 다시 한번 x값이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y값이 0에서부터 2까지 가고요. x값이 1에서부터 2까지 갈 때 y값이 2에서부터 1까지 가니까 여기 뒤에 있는 요놈의 y값이 0에서부터 2까지 갈 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 갈 때 가만히 보세요. x값이 어디서? 3 찍고 어디까지 갔다가 2까지 갔다가 우리 지금 0에서부터 y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는 거야? 좀 도와줘요. 새로운 무슨 값? x값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y값을 새로운 x값으로 보니까 이 y값이 여기서 새로운 무슨 값 된 거지? x값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2까지 갈 때, 0에서부터 2까지 갈 때 x값, y값의 변화를 봤더니 3 찍고 2 찍고 당연히 1도 있겠죠. 그러나 2 찍은 다음에 중간에 어디까지 간 거지? 0 찍고요. 다시 어디까지 갔대요? 다시 y값을 보는 거예요. 2까지 간 거잖아요. 이렇게 지워야 졸면 안 돼요. 다시 한번 y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값 삼아서 뒤에 있는 이 y값의 x값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2까지 갈 때 보니까 0에서부터 2까지 갈 때 y값을 보니까 3 찍고 2 찍고 0 찍고 다시 어디까지 간 거죠? 2까지 간 거죠. 그래서 3 찍고 2 찍고 0 찍고 2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2에서부터 1까지 갈 때, 2에서부터 1까지 갈 때를 봤더니 어디서부터? 2 찍고 다시 어디까지 간 거지? 2에서부터 1까지 할 때니까 2 찍고 0까지 다시 내려간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있던 이 대응관계와 이 대응관계가 필요하니까 얘와 얘의 대응관계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x가 그래프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대요. x가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그리고 x가 1에서부터 2까지 갈 때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1, 2 이렇게 된 건데요. x가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3 찍고 2 찍고 0 찍고 2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이라면요. 3 찍고 2 찍고 0 찍고 다시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간 거죠. 여기가 2라고 합시다. 여기가 3이라고 하고 여기가 2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3 찍고 2 찍고 0 찍고 2 찍고 3 찍고 2 찍고 0 찍고 다시 2까지 간 거죠. 그리고 1에서부터 2까지 갈 때는 2에서부터 어디까지? 0까지 간 거였으니 2에서부터 0까지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되면 돼요. 그럼 앞에 주어진 이 그래프가 f는 g의 x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앞에 있는 저 대응 관계에서요. 이렇게 보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x값이 막 변하면 y값이 따로 변화하겠죠. 그 y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값 삼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에 x값이 변화할 때 y값이 변화하는데 그 y값을 새로운 x값 삼아서 여기에 변화 관계를 따져서요. 우리가 봐야 될 여기 뒤에 있는 이 그래프 있잖아요. 그 그래프는 이 x값이 변화할 때 이 y값의 변화를 따로 띄어서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이 노란 선 있잖아요. 이 노란 선이 벤 다이어그램에 얘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를 몽차장 싹 다 지워서 여기하고 여기에 대응관계만 따져 보는 거죠. 그러면 y값을 새로운 x값 삼은 다음에 x값이 변화할 때 새로운 y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를 두 개를 가지고 여기다 딱
그래프를 개형을 그리면 이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정의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이거 앞뒤가 바뀌면 모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얘를 대응 관계를 그냥 따져서 x가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이 변화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삼는 거예요.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1에서부터 2까지 갈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얘도 변화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봐서 대가리와 꼬랑지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죠. 이렇게 하면 그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되는 거죠. 곧장 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됐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간 줄게요. 그냥 베끼면 안 돼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질문하시고. 뒤에 거는 지워도 될까요? 첫 번째 거만 지워도 돼요. 첫 번째 건 지워도 돼요. 그래프를 좀 많이 그릴 테니까요. 개념 설명하지 마시고요. 문제 풀이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보시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합성함수 그래프 분석하는 방법인데 y는 f의 g의 x 있잖아요. 그러니까 f와 g가 서로 다른 함수일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식을 작성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얘는 함수 그래프가 두 개가 필요한데 얘는 함수 그래프가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엔 이게 잘 나와요.
그래서 분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함수의 정의와 성질이잖아요. 항상 쓸 게 이거예요. 함수의 뭐 아래다 쓸까 같이? 합성함수의 정의를 사용해요. 그럼 정의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의가 뭐지? 대답 한번 해봐요. 무슨 값을? y 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 값 삼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보세요. y 값과 x 값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은 거잖아요.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야 되니까 y 값과 x 값이 같은 뭔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y 값과 x 값이 같은 함수가 있잖아요. 무슨 함수? 항상 y 값과 x 값이 같은 함수. 무슨 함수? 항등 함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수적으로 항등 함수 이게 등장을 해요. 항등 함수는 y는 x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함수잖아요. 이해됐어요?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절대 아니에요. 기울기 일자리 직선으로 하면 되고 y 값과 x 값이 같으니까 이거 무슨 함수다? 항등 함수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항등 함수가요. 노란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항상 제시가 돼요. 오, 정확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y는 x 이런 게 제시돼요. 항상 제시돼요. 모든 문제에 다 제시돼요. 준비됐어요? 하는 거 보세요. 보고 같이 따라가야 돼요. 첫 번째는 f의 a의 값을 따져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쓰는 시간 줄 테니까 요거 그리고 잠깐 여길 좀 봐줘요. 자꾸 떨어지지. 꼽을 때가 이러려면 잘 들리나? 됐어요? 자 보시죠. f의 a의 값 어디 찾으면 되지? 여기에 어디쯤 하나 a를 잡아야 돼. 뭐 이쯤 잡을까요? 이게 a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fx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 하는 거 봐야 돼요. 이 지점의 함수값이 뭐지? f의 a인 거잖아요. 됐어요? 여기 위에 있는 지점에서. 그리고 두 번째 맨날 나오는 건데요. f의 a의 값을 봐요. 칠판 보셔야 돼요. 쓰는 시간 줄게요. 무슨 말인 거지? 읽어보세요. f의 a를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얘가 y 값이잖아요. 얘를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 값 삼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f의 a가 새로운 x 값이 된 거예요. 그럼 f의 a가 새로운 x 값이라는 얘기는 얘가 지금 y 값이잖아요. 그럼 이 y 값하고 무슨 값하고 같아야 되지? x 값하고 같아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와서 이게 무슨 함수라고? 이 노란 게 무슨 함수라고? 항등 함수다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됐어요? 항등 함수니까 이놈이 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하지? 하얀색? 자, 하얀색. 이놈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 뭐 되지? f의 a인 거예요. y 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은 거지? x 값 삼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에 함수 값을 따지면 되니까 이게 f의 a의 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진짜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또 찾아낼 수 있고요. 한 번 더 해보면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세 번째. 이번엔 f의 몇 번을 합니까? a의 값을 한번 따져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간 얘 전체를 또 무슨 값 삼아야 돼? 새로운 x 값 삼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또 새로운 x 값 삼아야 되니까 얘 전체가 y 값이니까 얘 y 값을 새로운 x 값으로 삼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지점이 뭐지? f의 a의 값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x 값을 새로운 함수 값으로 삼아서 이렇게 처리해 보면 여기가 f의 a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얘가 무슨 함수라고 읽혀져야 돼. 항등 함수라고 읽혀져야 돼. 왜요?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다고요. 올라가서 함수 값 찾아. 이 함수 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아? x 값 삼아야 되니까 x 값을 찾아. 그 x 값을 가지고 다시 함수 값을 찾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를 y 값을 또 새로운 x 값을 찾아. 그 x 값을 가지고 새로운 함수 값을 찾아. 이렇게 하면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함수 값 자체가. 이해됐어요? 분석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시죠. 난 옆에다 새로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외우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지워도 되겠어요? 제일 쉬운 걸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거, 위로 볼록한 거 하면 다 된 거죠, 그죠? 자, 이번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 a의 값이에요. 이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 찾으려고 하는 거죠. 확인해 보시죠. f의 a의 값.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지? f의 a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거지? y 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 값 삼아서. 그렇잖아요. 그럼 얘하고 똑같은 값을 또 찾아요. 이쪽으로 와서 얘를 찾아서 이 지점이 뭐가 되는 거지? f의 a의 값이 되는 거잖아요. y 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 값 삼아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합성해야 되니까 얘 올라가서 함수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면 되니까 이 지점이 f의 a가 되는 거죠.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지? 얘 y 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 값 삼아서 그래서 다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y 값하고 무슨 값하고 같아야 된다고? x 값하고 같아야 되니까 이 지점이 f의 a의 값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얘가 이렇게 되면 되니까 f의 a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정의를 그대로 써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y 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 값 삼아서. 그러니까 내가 정의를 강조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럼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지워도 돼요, 이제 지워도 돼요. 이거 알면 나머지 그래프 분석하는 건 아주 쉬워요. 다 똑같이 처리하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그래프 분석의 핵심인데요. 최대, 최소 되겠습니다. 지워요. 필수. 빨간색 3번. 빨간색입니다. 중요해서 그렇죠. 합성 함수의
최대 최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y는 f의 g의 x의 최대 최소인데요. 이놈은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최대 최소니까 뭘 그리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요.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건 몇 차 몇 차밖에 안 되지? 1차 몇 차인 경우? 2차인 경우 써야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 최소 할 수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놈인 거죠. 저 요놈이겠죠. 그러니까 합성해서 알겠지? 합성해서 2차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1차, 2차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얘가 2차고요. 얘도 2차잖아요. 비교. fx가 gx가 모두 2차잖아요. 2차 이상이라고 할까요? 그럼 얘가 전체가 몇 차가 돼버리지? 2차 합성 2차 몇 차예요? 4차가 되잖아요.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그래프로 못 그리면 문제를 못 풀어요? 아니에요. 뭐로 사용하는 거지? 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게 잘 나와요. 됐어요? 식으로 사용해요. 식으로 어떻게 하냐고? 아주 중요한 건데 차수를 낮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차수를 낮추려면 뭐하지? 치환해요. 됐어요? 치환해요. 치환하면 꼭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핵심 포인트예요. 포인트에서 빨간색으로 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한 거예요. 치환하면 새로운 제한 범위가 생겨요. 이거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최대 최소니까 새로운 제한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알겠죠? 제한 범위를 벗어나면 답이 아니에요. 알겠죠? 새로운 제한 범위 이게 포인트예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요. 하는 거 보세요. y는 fx가 있대요. fx는 몇 할까요? x제곱 플러스 1 할까요? 그 다음에 gx가 있대요. 요건 쓰세요. gx는 몇 할까요? 2에 x 제곱 뭐 이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대요. 그냥 내 맘대로 막 했어요. 보시죠. 첫 번째 y는 f의 g의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를 뭐 한다고요? 치환해요. 얘가 2차니까 여기 들어가면 4차가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gx를 t로 치환해요.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세요. t로 이렇게 뭐 한다고요? 치환해요.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y는 f의 gx 전체가 t였잖아요. gx 전체가 t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지? f는 t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개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요. 대답이 조금 필요해요. 얘하고 얘는 똑같은 f이긴 f인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안에 들어간 이 x 있잖아요.
x는 아무 말이 없잖아요. 지금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x는 모든 실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모든 실수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f 옆에다 하나 더해. 하나 더해. y는 f의 x 있잖아요. 이때 이 x 있잖아요. 이때 이 x 있잖아요. x도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럼 뭐 되는 거지? x도 모든 뭔 거죠? 실수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t는요 모든 실수가 아니에요. 왜 모든 실수가 아니지? 정의를 써봐요. 이 t가 뭐지? 잠깐만 쓰고요. 그리고 펜 내려놓고 보셔야 돼요. 얘 F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T고 얘는 X잖아요. 이때 X는 아무 말 했으면 모든 실수예요. 근데 이때 T는요 어떤 T인 거죠? 지금 이 T인 거죠. 맞아요. 이 T는 왜 T인 거죠? 이 T인 거잖아요. 정의를 써봐요. GX의 무슨 값을? Y 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 값 삼아서. 다시 GX의 무슨 값을? Y 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 값 삼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그래프인 거예요. 무슨 영역이 다른 거지? 정의 영역이 다르다고요. 그럼 얘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t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요. 얘를 그려봐요. 쓰는 시간 줄 테니까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y는 2의 x의 제곱인 거니까 얘가 g의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x축인데 gx 전체를 뭘로 치환했지? t로 치환했으니까 이게 t축인 거예요. 이게 t축인 거예요. 얘가 gx가 되고 얘가 t축인 거니까 t의 제한 범위를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만큼만이 y 값인 거잖아요. 그렇죠? y 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값 삼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t의 제한 범위는요. 여기다 쓸게요. t의 제한 범위는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아직 그림을 그려서 두 개 비교할 테니까 잘 보세요. 내가 두 개 그려줄 텐데요. y는 fx하고요. y는 f의 t를 그려볼게요. y는 f의 t를 먼저 그려보면 y는 f의 t를 그리면 얘가 무슨 축인 거지? t축인 거예요. 알겠죠? t축인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f의 t가 되는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y는 f의 x니까 얘가 x축이고요. 여기는 얘가 f의 x란 말이에요. 근데 x는 모든 실수잖아요. 그래서 얘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인 거니까 뭐 좀 봐줘요. 여기가 1이에요. 그래서 얘가 y는 f의 x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y는 f의 t 있잖아요. t의 제한 범위가 걸리니까 얘가 원래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인데 전부 다가 아니고 t가 어디만 본다고? 여기만 본단 말이에요. 여기만.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은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y는 f의 t 그래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y는 f의 t하고 y는 fx는 다른 그래프라니까요. fx는 전부 단데요. y의 f의 t는 제한 범위가 걸린 놈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뭘 찾는다고? 최소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 t와 이 x가 서로 다른 놈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알겠죠? 왜요? y 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 값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치환해서 새로운 제한 범위 확인할 때 그래프를 이용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뭐라고요? 새로운 제한 범위인데 새로운 쓰는 시간 줄 테니까 보세요. 제한 범위인데 그 제한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그리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확인할 때 그래프를 그린다. 3년 동안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맨날 애들마다 그렇게 강조하는데 자꾸 틀려요. FT와 FX는 다른 놈이에요.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서 그만하라고? 알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베끼지 말고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프도 체크를 잘 해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건 쓰지 말고요. 얘만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게요. 지워도 되겠어요? 다 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쓰지 마세요. 그냥 한번 봅시다. 제일 쉬운 걸로 이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쓰지 마세요. y는 x제곱 있잖아요. 이놈의 최소값이 얼마죠? y는 x제곱 최소값? x 아무 말 없잖아요. 그럼 x는 뭐든 실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최소 확인할 때 2차니까 뭐 그릴 수 있지? 그래프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y는 x제곱인 거잖아요. 최소값 몇인 거죠? 여기 위에는 함수값인 거니까 함수값의 최소는 빵이잖아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y는 x가 있고요. y는 x제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f의 x라고 보고요. 얘를 g의 x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합성해 보세요. y는 f의 g의 x란 놈을 보면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지? x 제곱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나 완전히 어떤 놈인 거지? 같은 놈이잖아요. 근데 얘를 치환해 봅시다. 이렇게 보고요. 불러봐요. 첫 번째 g의 x를 뭘로 치환해? t로 치환해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뭘 확인해? 제일 중요한 거 새로운 제한 범위를 확인해요. 됐어요? 새로운 제한 범위 확인할 때 뭘 그린다고? 뭘 그린다고?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래프를 그려서 얘를 그려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x축이 되는 거고 얘가 무슨 축이 되는 거예요? t축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t 범위를 봤더니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식을 만들어 보면 세 번째 y는 f의 t를 그리면 되잖아요. 됐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놈은 서로 다른 놈이에요? 같은 놈이에요? 다른 놈이라니까요. 왜 다른 놈이죠? 이때는 x가 뭐든 실수잖아요. 근데 이때는 t는 불러봐요. t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얘가 무슨 축? t축. 얘가 무슨 축? f의 t축. 근데 그게 얘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란 말이에요. t.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뭐. 됐어요? 이해되세요? 얘가 t축이고. 그런데 t가 제한 범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만큼만 그래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 몇인 거예요? 최소값? 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빵이 이 빵인 거예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주어진 2차짜리를요. 치환해서 몇 차로 이해하는 거야? 1차로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당연히 2차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치환한 식의 최대 최소는 원함수의 최대 최소와 일치해요. 됐어요? 이해되세요? 다시 이게 치환하기 전에 최소값인데 얘가 치환한 다음에 최소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환한 식의 최대 최소는 원함수의 최대 최소값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치환한 식의 최대 최소만 구하면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를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치환한 최대 최소로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합성함수가 제일 좀 까다로워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잠깐 쉬시죠. 고생 많았어요.